70세 호라비 노인의 방에 매일 밤 젊고 아름다운 처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는 이미 50년 전에 죽은 여인이었지요. 조선시대 숙종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시절, 전라도 남원고을의 한 산골 마을에서 박영감이라는 70세의 노인장이 살고 계셨지요. 박영감은 젊은 시절 의협심이 강하고 정직한 성품으로 마을에서 존경받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평생을 함께했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외롭게 지내고 계셨지요.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한양과 전주에서 살고 있었고, 박영감은 마을 외곽의 작은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영감을 안쓰럽게 여겨 가끔 음식을 가져다 드리곤 했지요. 박영감님, 혼자 계시면 쓸쓸하실 텐데 아드님 댁으로 가시지 그러십니까? 마을의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괜찮네. 나이 들어 자식들 집에 얹혀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고향 땅에서 홀로 지내는 게 편하지. 자네들이 이렇게 가끔 들러주니 외롭지도 않고 말이야. 박영감은 그렇게 대답하셨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계셨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밤이면 텅 빈 방에서 혼자 촛불을 켜고 앉아 계실 때면 그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낮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었지만 밤이 되면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박영감은 평소처럼 해가 지면 문을 걸어 잠그고 작은 촛불을 켠 채 이불을 끌어당겨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감이 막 잠이 들려고 눈을 감았을 때였습니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가 났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가 났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영감은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 밤중에 누가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 박영감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달빛 아래 희미한 그림자가 하나 보이는 듯 했습니다. 누구시여?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노랫소리만 계속해서 들려올 뿐이었지요. 박영감은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만이 바람에 실려왔지요. 이상하구나. 분명 누군가 노래를 부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박영감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나이가 들어 귀에서 환청이 들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누웠지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박영감이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누구시오? 박영감이 물었습니다. 똑똑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박영감은 이번에는 더욱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젊은 여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 여인은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었지요. 거기 누구시오? 이 밤중에 어디를 가시오? 박영감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대답 없이 계속 걸어갔고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박영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너무나 빠르게 사라져버린 것이 이상했지요. 게다가 이 깊은 산골 마을에서 그것도 한밤중에 젊은 여인이 혼자 돌아다닌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귀신이었던 것은 아닐까? 박영감의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야, 나이가 들어 눈이 침침해진 게로구나. 그냥 마을 처녀가 밤길을 가다가 길을 잘못 든 것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박영감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영감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과연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박영감의 집을 찾아온 것일까요? 그날 밤 이후 박영감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야 했지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이미 박영감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여인네들이 빨래를 하며 수근거렸습니다. 어젯밤에 박영감님 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던데요. 맞아요. 저도 들었어요. 여자 노랫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설마요. 70이 넘으신 호라비 영감님 댁에서 무슨 여자 목소리가 나겠어요. 아니, 진짜래요. 옆집 김씨 아저씨가 직접 들었대요. 게다가 박영감님이 한밤중에 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시는 것도 봤답니다. 여인네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지요. 박영감은 그런 소문이 나도는 줄도 모른 채 다음 날도 평소처럼 마을 어귀를 산책하고 계셨습니다. 박영감이 사시는 남원 고을의 이 작은 산골 마을은 20집 남짓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살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지내왔습니다. 박영감은 젊은 시절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결혼을 해서도 평생을 이 마을에서 보내셨지요. 박영감의 아버지는 이 마을의 훈장이셨습니다. 비록 양반은 아니었지만 학식이 높아 마을의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셨지요. 그 덕분에 박영감도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울 수 있었고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모두 읽을 정도로 학식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영감은 의협심이 강하고 정의로운 성품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에서 부당한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서곤 했고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지요. 특히 박영감이 25살 되던 해 여름 큰 비가 내려 마을 앞 개울이 범람했을 때의 일은 지금도 마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박영감은 물에 휩쓸려가는 한 처녀를 발견했습니다.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 처녀를 구해냈지요. 처녀는 인근 마을에서 친척집을 찾아오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옥연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영감은 이미 혼담이 정해진 상태였고 옥연도 며칠 후 친척과 함께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박영감과 옥연의 첫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었지요. 그 이후 박영감은 정해진 대로 혼인을 했고 아내와 금슬이 좋아 삼남일녀를 두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5년 전 박영감이 65세 되던 해에 아내가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마을에 의원을 불렀고 한양에서 명의도 모셔왔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아내는 한 달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영감님, 저 먼저 갑니다.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요.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박영감은 그날 이후로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다고 했지만 박영감은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고 너희 어미와 함께 평생을 살았다. 이제 와서 낯선 곳으로 갈 수는 없구나. 여기서 혼자 지내다가 때가 되면 너희 어미 곁으로 가마. 그렇게 박영감은 5년 동안 홀로 지내왔습니다. 낮에는 마을을 산책하거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옛날 일을 회상하며 외로움을 달랬지요. 마을 사람들은 박영감을 존경했지만 동시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영감님은 평생을 착하게 사셨는데 이렇게 외롭게 늙으시니 참으로 안쓰럽구먼. 그러게 말이야. 자식들도 효자들인데 고집이 세셔서 아드님 댁에도 안 가시니. 하지만 박영감은 그런 주변의 시선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
개의치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지요. 사실 밤마다 혼자 누워 있을 때면 외로움이 밀려와 잠을 이루기 힘든 날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노랫소리였고, 그 다음에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으며, 세 번째 밤에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까지 목격했지요. 박영감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 헛것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귀신이 나타나는 것인가? 박영감은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면 미쳤다고 생각할까 두려웠고, 자식들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았지요. 그리고 나흘째 밤이 되었습니다. 박영감은 이번에는 일부러 잠들지 않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촛불을 켜놓은 채 박영감은 이불을 덮고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귀는 활짝 열어두고 조금의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을에는 개 짖는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고 바람 소리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영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지요. 이번에는 제대로 확인해야겠다. 박영감이 문을 열자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뒷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정면으로 박영감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 순간 박영감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은...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지만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박영감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안개가 걷히듯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보시오. 박영감이 손을 뻗었지만 이미 여인은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만 은은한 꽃향기만이 바람에 실려 남아있었지요. 박영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묘한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인데.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박영감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방으로 돌아왔지요. 그날 밤, 박영감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물에 빠진 처녀를 구해내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그 처녀가 자신을 돌아보며 미소 짓는데 그 얼굴이 바로 오늘 밤 본 여인의 얼굴과 똑같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처녀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옥년, 그래, 옥년이라는 이름이었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때가 50년 전인데 설사 옥년이가 살아있다 해도 지금쯤이면 나와 비슷한 나이일 텐데. 그런데 어젯밤 본 여인은 20살 남짓한 젊은 처녀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지요. 박영감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왜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요? 박영감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50년 전에 그 하루가 얽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놀라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이후 박영감은 매일 밤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닷새째, 엿새째, 일회째가 되도록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박영감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역시 내가 늙어서 헛것을 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나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영감이 평소처럼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촛불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기 시작했죠. 박영감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 쪽을 바라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문이 저절로 천천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시오? 박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계속 열렸고 그 너머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리고 창백한 얼굴로 박영감을 바라보고 있었죠. 박영감은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묘한 그리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나를 찾아오시오?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슬픈 눈빛으로 박영감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박영감을 향해 손을 뻗었죠. 박영감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째선지 그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자 여인의 손이 박영감의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감의 머릿속으로 강렬한 기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50년 전 그날 물에 빠진 처녀를 구했던 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죠. 영감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니요, 낭자.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몸조리 잘하시고 부디 건강하시오. 제 이름은 옥년이옵니다. 영감님의 성함은 무엇입니까? 나는 박씨를 가진 평범한 사람이요. 그때의 대화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박영감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옥년, 당신이 옥년이란 말이요?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는 맑고 애절했습니다. 영감님, 50년 만에 찾아뵙습니다. 박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옥년이란 말이요? 하지만 어찌하여 당신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것이요? 옥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사옵니다. 소녀는 영감님께서 목숨을 구해주신 그해 가을 병으로 세상을 떠났사옵니다. 박영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네, 영감님, 소녀는 이미 50년 전에 죽은 귀신이옵니다. 박영감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록 귀신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충격이 더 컸던 것이지요. 하지만 어째서 당신은 50년이 지난 지금에야 나를 찾아온 것이오? 옥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영감님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아니 죽어서도 잊을 수 없었사옵니다. 저승으로 가려 할 때마다 영감님의 얼굴이 떠올라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50년 동안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이오? 그렇사옵니다. 소녀는 때때로 영감님을 멀리서 지켜보았사옵니다. 영감님께서 혼이 나시고 자식을 낳으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소녀도 기뻤사옵니다. 박영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이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감님께서 너무 외로워 보이셨사옵니다. 아내분께서 돌아가신 후 홀로 계시면서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니 소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사옵니다. 박영감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위로하러 온 것이오? 그렇사옵니다. 소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옵니다. 영감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 박영감은 옥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실체가 없는 듯한 그 손이었지만 박영감에게는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옥년. 50년의 세월을 기다려준 당신의 마음이 정말 고맙소.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옥년은 자신이 죽은 후의 이야기를, 박영감은 지난 50년간의 삶을 이야기했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영감의 이웃집에 사는 김씨 아저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어젯밤에 박영감님 댁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니까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예? 여자 목소리라니요? 네,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대화하는 소리였어요.
박영감님 목소리하고 젊은 여자 목소리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있나요? 70이 넘으신 호라비 어른 댁에 여자가 있을 리 없잖아요. 아니,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들었다니까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영감이 늙어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젊은 와부라도 들인 것이 아니냐고 수군거렸지요. 가장 걱정한 사람은 박영감의 큰아들이었습니다. 한양에 살던 큰아들은 이 소문을 듣고 급히 마을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소자이옵니다. 큰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박영감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감이 문을 열자 큰아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십니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하여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소문이더냐? 박영감이 태연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댁에서 밤마다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입니다. 혹시 정말로... 아, 그 일 말이냐? 박영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다. 매일 밤 한 처녀가 찾아온다. 큰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혹시 머리가 좀 이상하신 것은 아니신지? 박영감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느냐? 아니다. 나는 정상이다. 다만 그 처녀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일 뿐이지. 큰아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귀신이라니요? 아버님, 정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귀신은 나를 해칠 생각이 없다. 오히려 나의 외로움을 달래주러 온 것이다. 박영감은 아들에게 옥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50년 전 물에 빠진 처녀를 구했던 일, 그리고 그 처녀가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못하고 찾아온 것이라고 말이죠. 큰아들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귀신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다고? 아니다. 옥년이는 나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아이가 있어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구나.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그건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쩌겠느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옥년이를 보낼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방 안의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죠. 큰아들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언가 이상한데요? 박영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년이가 온 것이다. 큰아들의 눈앞에 하얀 옷을 입은 투명한 여인의 모습이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큰아들은 공포에 질려 벽에 등을 붙이고 말았지요. 하지만 옥년은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큰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도련님. 큰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귀신이십니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하지만 도련님께 해를 끼칠 생각은 없사옵니다. 소녀는 다만 영감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자 할 뿐이옵니다. 큰아들은 믿기 어렵다는 듯 아버지와 귀신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옥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조금씩 두려움이 가라앉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두 사람과 한 귀신이 말이지요. 큰아들은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정말로 행복해 보이시는구나. 비록 귀신이지만 저 처녀가 아버님을 위로해주고 있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이 아닐까? 하지만 큰아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옥년이 박영감을 찾아온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큰아들은 한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귀신과 함께 지낸다는 것이 과연 괜찮은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아버지의 행복한 얼굴을 보았기에 더 이상 반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을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 주막에서는 연일 박영감님의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박영감님이 정말로 귀신과 살고 계신다더라.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인데 귀신이 마을에 들어오면 재앙이 생긴다고 하지 않나? 하지만 박영감님 아드님도 직접 그 귀신을 보고 갔다지 않나? 해코지하는 귀신은 아닌 것 같더라는데. 그래도 귀신은 귀신이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야. 사람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영감을 걱정했고, 어떤 이들은 귀신 때문에 마을에 불길한 일이 생길까 두려워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의 김 훈장이 몇몇 어른들을 데리고 박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학식이 높은 분이었지요. 박영감, 계시오? 아, 김 훈장님, 웬일이십니까? 박영감이 문을 열자 김 훈장과 5명의 마을 어른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박영감, 우리가 온 이유를 알 것이오. 김 훈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귀신과 함께 지낸다는 소문 때문이시겠지요. 박영감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소. 이 일은 박영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오. 마을 전체의 안위가 걸린 문제요. 귀신이 마을에 머무르면 재앙이 생긴다는 것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오. 하지만 그 귀신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단지 저의 외로움을 달래주러 왔을 뿐입니다. 박영감이 변명했지만 김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럴지 모르오. 하지만 귀신의 마음이 변하면 어찌 되겠소. 우리는 마을의 안전을 위해 그 귀신을 쫓아내야 하오. 박영감은 난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옥년이를 쫓아낼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훈장님, 제발 며칠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옥년이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옥년이라, 그 귀신에게 이름까지 있단 말이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는 50년 전 제가 목숨을 구해준 처녀입니다.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김 훈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소, 열흘을 주겠소. 그때까지 그 귀신이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무당을 불러 구슬해서라도 쫓아낼 것이오. 마을 어른들이 돌아간 후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옥년이가 나타났을 때 박영감은 그 일을 말했습니다. 옥년아, 마을 사람들이 너를 쫓아내려 하고 있다. 옥년의 얼굴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사옵니다. 소녀가 영감님께 폐를 끼치고 있었군요. 아니다, 옥년아. 나는 네가 있어 행복하다. 하지만 박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열흘뿐이다. 옥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감님, 소녀가 사실은 영감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사옵니다. 박영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엇이냐? 소녀가 영감님을 찾아온 것이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었사옵니다. 박영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렇다면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냐? 옥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소녀에게는 영감님께 꼭 전해야 할 비밀이 있사옵니다. 그 비밀을 전하지 못하면 소녀는 영원히 저승으로 갈 수 없사옵니다. 박영감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비밀이기에 50년이나 기다린 것이냐?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감님께서 소녀를 구해주신 그해 가을, 소녀는 아이를 낳았사옵니다. 박영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아이를 낳았다고? 그렇사옵니다. 소녀는 그때 이미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몸이었사옵니다. 옥년이 울먹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녀가 살던 마을에 김선비라는 분이 계셨사옵니다. 집안이 가난하여 과거에 급제하진 못했지만 학식이 높고 인품이 훌륭한 양반이셨지요. 소녀는 그분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분도 소녀를 좋아해 주셨사옵니다. 하지만 양반과 상민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지요.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소녀와 김선비는 몰래 만나곤 했사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녀가 아이를 가진 것을 알게 되었사옵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소녀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양반이 상민과 혼인하면 양반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었사옵니다. 그분의 가문에서는 결코 허락하지 않았지요. 결국 김선비는 소녀를 위해 한양으로 떠났사옵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을 얻으면 그때는 가문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소녀와 혼인하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그분이 떠난 후 소녀는 혼자 아이를 낳아야 했사옵니다. 친척 집에 몰래 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친척에게 맡긴 후 소녀는 깊은 병에 걸렸사옵니다. 박영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옥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녀의 먼 친척이 그 아이를 키웠사옵니다. 하지만 소녀가 죽고 난 후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아이는? 박영감이 물었습니다. 소녀가 귀신이 되어 이승을 떠돌며 찾아보았사옵니다. 그리고 찾았사옵니다. 옥년의 눈빛이 간절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환갑을 넘긴 노인이 되어 영감님께서 사시는 이 마을에서 불과 한 시진 거리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사옵니다. 박영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근처에 산다고? 그렇사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철수라 하옵니다. 대장간을 하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사옵니다. 친척들은 그저 부모 없이 버려진 아이라고만 말했다고 하옵니다. 옥년이 박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감님, 부탁이 옵니다. 소녀를 대신해서 그 아이에게 진실을 전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그를 생각했다는 것을 말해 주십시오. 박영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선비는 어떻게 되었느냐? 옥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녀가 죽은 그 해 김선비도 한양으로 가던 중 산적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고 하옵니다. 소녀가 죽었다는 소식도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50년 동안 이승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그 아이 때문이었구나. 그렇사옵니다. 소녀는 아들에게 진실을 전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전해야만 마음 편히 저승으로 갈 수 있사옵니다. 알겠다, 옥년아.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모든 것을 전하마. 옥년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감님. 영감님께서는 50년 전에도 소녀의 목숨을 구해주셨고 지금은 소녀의 원한까지 풀어주시는군요. 그날 밤 이후 박영감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마을로 강철수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지요. 하지만 박영감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과연 60이 넘은 강철수가 이 이야기를 믿어줄 것인가? 그리고 어머니가 귀신이 되어 자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한 마을 사람들이 정한 열흘이라는 시간도 문제였습니다. 강철수를 만나 진실을 전하고 옥년이가 저승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박영감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옥년이를 위해 그리고 그녀의 아들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박영감이 귀신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했고 일부는 당장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김훈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열흘을 주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박영감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올지도 모르는 일이요. 하지만 김훈쟁의 마음속에도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영감과 옥년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박영감은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한시진 남짓한 길을 걸어 옆마을의 대장간을 찾아갔지요. 가을바람이 차가웠지만 박영감의 마음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반드시 옥년이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저 멀리서 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땡땡땡. 규칙적이면서도 힘찬 소리였지요. 박영감이 대장간에 다다르자 한 노인이 불 앞에서 열심히 쇠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록 60을 넘긴 나이였지만 그 팔의 힘은 젊은이 못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철수 어르신이십니까? 박영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쇠를 두드리던 노인이 손을 멈추고 박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은 그을렸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순수했지요. 그렇소만 누구시오? 저는 옆마을에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이라 하오. 어르신께 꼭 드릴 말씀이 있어 찾아왔소. 강철수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일이오? 박영감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어르신의 친어머니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오? 나는 부모 없이 친척 손에서 자란 사람이오.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모르오. 그렇다면 들어보시오. 나는 어르신의 어머니로부터 부탁을 받아왔소. 강철수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뭐라고? 어머니로부터? 하지만 어머니는 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다고 들었소. 박영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어르신의 어머니 이름은 옥년이라 하오. 60년 전 상민의 몸으로 양반인 김선비와 사랑에 빠졌고 어르신을 낳은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지요. 강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박영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오? 그리고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시오? 박영감은 옥년이가 귀신이 되어 나타난 이야기, 50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던 이야기, 그리고 진실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강철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지요.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구나.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구나. 박영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의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아드님을 생각했다고 하오. 그리고 지금도 귀신이 되어 아드님을 지켜보고 계시오. 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소? 박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오늘 밤 나와 함께 우리 마을로 가시면 어머니께서 뵐 수 있을 것이오. 강철수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소.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가겠소. 두 사람은 함께 박영감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강철수는 평생을 부모 없이 자란 고아로 살아왔지만 이제야 어머니의 진심을 알게 된 것이지요. 길을 걸으며 박영감은 강철수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옥년이와 김선비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이야기를 말이지요. 아버지도 나를 모르고 돌아가셨구나. 강철수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어르신의 부모님은 둘 다 아드님을 사랑했소. 단지 운명이 그들을 갈라놓았을 뿐이지요.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박영감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입구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영감의 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무당이 서 있었습니다. 저것은 무슨 일이오? 강철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박영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큰일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옥년이를 쫓아내려고 구슬버리는 모양이오. 박영감이 급히 달려가자 김훈장이 나섰습니다. 박영감, 자네가 돌아왔구먼. 하지만 너무 늦었네. 열흘이나 했지만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네. 무슨 이상한 일 말입니까? 어젯밤부터 마을 곳곳에서 귀신이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빗발쳤네. 박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옥년이가 아닙니다. 옥년이는 제 집에만 머물렀지 마을을 돌아다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박영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이 마을에서 악귀를 물리치소서. 땡그랑 땡그랑 방울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영감의 집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옥년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동시에 묘한 분노가 서려 있었지요. 그만두십시오! 옥년이가 크게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소녀는 이 마을에 해를 끼치러 온 것이 아니옵니다. 단지 제 아들을 만나러 왔을 뿐이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들? 귀신에게 무슨 아들이 있단 말인가? 옥년이가 강철수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소녀의 아들이옵니다. 60년 전 소녀가 낳고 세상을 떠나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제 아들이옵니다. 강철수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제 어머니이십니까? 옥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다, 아가야. 어미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란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단다. 강철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을 원망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는지, 왜 부모도 없이 저를 세상에 내보내셨는지.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어쩔 수 없으셨던 것을. 옥년이가 강철수에게 다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비록 귀신의 손이었지만 강철수는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가야, 용서하거라. 어미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며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대신 깊은 감동이 밀려왔지요. 김 훈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이 귀신은 악귀가 아니라 모성애를 지닌 어머니의 혼이었구먼. 무당도 방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느낍니다. 이 귀신에게서는 원한이 아니라 사랑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박영감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옥령이는 60년 동안 아들에게 진실을 전하지 못해 이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을 만났으니 곧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 시간을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년의 모습이 점점 더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주변에서 따뜻한 빛이 나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어디 가십니까? 강철수가 놀라 외쳤습니다. 옥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이제 어미는 갈 때가 되었구나. 네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제는 마음 편히 너의 아버지 곁으로 갈 수 있단다. 어머니, 아직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아가야, 어미도 그렇단다. 하지만 이승과 저승은 만날 수 없는 곳이란다. 너는 이제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그것이 어미의 소원이란다. 옥년이 박영감을 돌아보았습니다. 영감님, 5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큰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영감님께서 아니었다면 소녀는 영원히 이승을 떠돌았을 것이옵니다. 박영감이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옥년아. 나야말로 네 덕분에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다. 이제 편히 쉬거라. 옥년이 마지막으로 강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다오. 너의 아버지 김선비는 너를 몰랐지만 만약 알았다면 목숨을 걸고 너를 지켰을 것이다. 그리고 어미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사랑했단다. 그 순간 하늘에서 환한 빛이 내려왔습니다. 옥년의 모습은 그 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강철수는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아들은 이제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후 하늘에는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옥년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것이라고 믿었지요. 옥년이가 저승으로 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사람들은 박영감과 옥년이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여기게 되었지요. 하지만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철수가 박영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를 소중히 들고 있었지요. 박영감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강철수가 조심스럽게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과 작은 비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박영감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이 제게 물려준 유품입니다. 어머니가 저를 낳고 세상을 떠나실 때 이것만은 꼭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하셨다더군요. 강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60년이 지난 낡은 종이였지만 옥년이의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박영감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어미가 너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냐. 하지만 너는 어미의 자랑이자 희망이란다. 부디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언젠가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너는 이미 어엿한 어른이 되어 있겠지. 어미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 바랄 뿐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의 어미 옥년이가. 강철수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런 편지를 남기셨다니. 박영감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옥년이는 비록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마지막까지 자네를 생각했네. 이 편지가 그 증거일세.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지요. 강철수와 박영감이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향기는 어머니의 향기입니다. 그 순간 창가에 희미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분명 옥년이의 기운이었습니다.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야, 잘 읽었구나. 어미의 마음을 알아주어서 고맙다. 강철수가 벌떡 일어나 그 빛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시 오셨습니까? 아니란다, 아가야. 어미는 이미 저승으로 갔다. 다만 네가 편지를 읽는 순간 너무나 기뻐서 잠시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란다. 옥년이의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아가야, 그리고 박영감님,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이제 어미는 정말로 떠납니다. 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구나. 빛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강철수가 외쳤지만 빛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다만 따뜻한 바람만이 강철수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간 것처럼 말이지요. 한참 후 강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환한 미소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박영감님, 이제 저는 평생의 한이 풀렸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영감이 강철수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잘 됐네. 자네 어머니도 이제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것일세. 며칠 후 강철수는 박영감에게 제안했습니다. 박영감님, 제가 영감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영감님께서 제 어머니를 도와주시듯이 이제 제가 영감님의 외로움을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박영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영감님께서 혼자 사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 집으로 오셔서 함께 지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영감님을 제 아버지처럼 모시고 싶습니다. 박영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네, 철수. 하지만 나는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고 내 아내의 무덤도 여기 있네. 떠날 수는 없네. 그렇다면 제가 이 마을로 이사 오겠습니다. 대장간은 어디서든 할 수 있으니까요.
박영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정말인가?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저와 영감님을 이어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영감님을 모시는 것이 어머니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영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강철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이 늙은이가 이제 외롭지 않겠구먼. 그로부터 보름 후 강철수는 정말로 박영감의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박영감의 집 옆에 작은 대장간을 차렸고 낮에는 일을 하고 저녁에는 박영감과 함께 식사를 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노인의 우정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로구먼. 귀신이 두 사람을 이어주다니. 귀신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이어준 것이지.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절수, 자네 어머니 옥년이가 나타난 것이 정말 다행일세. 그 덕분에 나도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자네도 평생의 한을 풀었으니 말이야. 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50년 동안 이승을 떠돌며 저를 찾으셨다니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영감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옥년이는 지금쯤 저승에서 자네 아버지 김선비를 만났을 것일세. 60년 만의 재회이니 얼마나 기쁠까. 강철수도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겠지요. 이제 두 분 모두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하늘에는 유난히 별이 많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영감과 강철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지요. 옥년이 그리고 김선비 저승에서 편히 쉬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승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마시오. 그 후로도 박영감과 강철수는 마을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박영감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강철수도 비로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손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귀신도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세월을 넘어 보답된다는 교훈을 말이지요. 그리고 매년 옥년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 되면 박영감과 강철수는 함께 산에 올라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비록 옥년이의 무덤은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그녀를 기렸지요.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영감님께서 저를 잘 돌봐주고 계십니다. 옥년아, 내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다. 너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박영감이 80세가 되던 해 겨울, 그는 평화롭게 잠든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철수는 박영감을 그의 아내 옆에 정성껏 묻어드렸지요. 장례를 치르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박영감의 일생을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철수는 박영감의 묘 앞에서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박영감님,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저승에서 어머니와 다시 만나실 것입니다. 편히 쉬십시오. 그날 밤 강철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박영감과 옥년이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강철수에게 손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그 옆에는 김선비도 서 있었습니다. 아가야, 우리는 모두 저승에서 만났단다. 이제 너는 이승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꿈에서 깬 강철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박영감님, 제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 후로도 강철수는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박영감과 옥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넘어서며 작은 선행은 세월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지요. 이렇게 박영감과 옥년, 그리고 강철수의 이야기는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